6개월 만에 부동산 금리가 거의 2배가 될 줄은 정말 힘드네요. KT씨 혹시 예전에 미국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던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충격적인 답을 드리자면 2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41년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대표님 요즘 완전 큰일이네요. 네, 저도 요즘 정신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걱정스러운 연락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아니 전 세계가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조금씩 조짐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이 빨리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6개월 만에 부동산 금리가 거의 2배가 될 줄은 정말 힘드네요. 지금 이자가 얼마죠? 현재 이자가 5.75%를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 정도였거든요. 무섭게, 아니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연준 FRB에서 또 인트레스트를 올린다고 하는데 그럼 부동산 인트레스트 또 올라가는 건 아닌가요?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얼마까지 올라갈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니 7%까지 올라갈 것 같다고 하는데 맞나요? 뭐 6%를 넘어간다는 건 거의 확실하고요. 7%까지는 안 올라가기만 정말 바랄 뿐입니다. 만약에 7%까지 올라간다면 부동산 금리는 2004년 정도, 다시 말해 18년 전 이자율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요? 18 years? How scary. 그럼 그때 부동산 시츄에이션은 어땠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때는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았거든요. 완전 상황이 지금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집이 몇 달, 심지어 1년 가까이 팔리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이 슬로우했던 바이어 마켓이었고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와, 요즘 셀러 마켓과 전혀 다른 상황이네요. 그때도 이자가 많이 올라가니까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불안 요소들이 많고, 이렇듯 바이어들은 은행 이자도 너무 높고 주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섣불리 집을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그때와 비슷해지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오늘 한번 자세히 얘기 드려 보겠습니다. 너무 요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의 케빈 킴. 케이리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급등하는 부동산 이자. 먼저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좀 했습니다. 대표님, 이런 상황에 집 사는 게 맞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스마트 매니지먼트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정답이 뭔지 완전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더라고요. 2년 전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처럼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그래도 전문가시니 좀 와이즈 솔루션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와이즈 솔루션? 오케이, 알겠습니다. 최대한 올바른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전 상황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KT씨 혹시 예전에 미국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던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그래도 10%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충격적인 답을 드리자면 21%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언제? 오일 쇼크가 온 바로 다음 1980년에 말이죠. 20%가 넘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네요. 그때가 미국의 불황의 시작이었거든요. 요즘 많이 말하는 초인플레이션 같은 상황이었죠. 참 인플레이션을 좀 쉽게 알려주시고 말씀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물가가 올라간다. 뭐 가스, 그로서리, 음식값, 자고 일하는 모든 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인데요. 조금 더 경제관념으로 말씀드리면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쉽게 말해 예전에 어떤 지출을 할 때 100불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있었다면 이제는 130불, 앞으로 더 심해지면 150불을 주고 사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요즘 100불 가지고는 시장 가도 돈이 모자라고 가스도 넣어도 돈이 부족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팬데믹 때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용한 돈이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2 to 3 trillion dollars
정도 아니었나요? 엄청 많은 돈을 풀었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6 trillion dollars, 다시 말해 6조 달러를 미국 내에 풀었습니다. 그냥 6조 달러 뭐 이렇게 하니까 감이 없으시니까 한국 돈으로 7,200조 정도. 엄청나죠? 그래도 느낌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2021년 작년 GDP, 전 국민의 총 생산량을 딱 따져봤을 때 한국이 2조 달러가 조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팬데믹 때 그 3배인 6조 달러를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풀었다는 거예요. 와우, that's mind-blowing. 그 많은 돈을 팬데믹 때. 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를? Inflation.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 뉴스를 보니 41년 만에 가장 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들었어요. 41년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제가 처음에 금리가 21%대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1980. This year is 2022, so that's exactly 42 years ago. I'm getting goosebumps. 야, yes, me too. That's good, my point. 원래 모든 경제가 조금씩 나아져야 미래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KTC가 말한 대로라면 지금이 2022년이 아니라 경제 상황은 언제로 돌아간 것 같으세요? 1980.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I 그래서- can't believe it. 그래서 지금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훅 하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정말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뉴비 혹은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했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확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Oh my gosh, not again. You always do that. 미안해요. 제가 죄송하지만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내용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Please don't disappoint us. You understand me? 아셨죠? 긴급진단, 급등하는 부동산 이자율 1편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케미 부동산 이야기팀은 영상을 나누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주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저희 케미 부동산 이야기팀은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위해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케미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케미 부동산 이야기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긴급진단 급등하는 부동산 이자율 2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